네, 어제 이제 시험 합격자 발표했는데 그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잠깐 한번 보도록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계를 한번 보면은 이 구회 시험에 자, 응시자 위주로 봐야죠. 응시가 이제 9,970명, 10,000명 가까이 응시를 했죠. 10,000명 가까이 해서 1,390명, 13.9%, 아까 14% 정도 합격을 했거든요. 작년보다도 조금 프로테이지는 좀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2020년도는 12% 이렇게 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9,000명 정도 응시해서 1,113명 정도 합격을 했고, 자, 그런데 이제 과목별 그 채점 결과를 한번 보면은 여기가 참 재밌는 결과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1과목 같은 경우 평균 점수가 43.75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6번 15점을 다 주었거든요. 15점에서 뭐 이제 다 안 줬다고 평균을 한다면은 이것도 한 30점. 1과목, 2과목 평균 점수가 한 30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쪽 있는데. 이 과락자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2과목 같은데 보면 과락이 한 70% 가까이 나왔어요. 67.88% 나왔고, 1과목 같은데 과락이 42% 정도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15점 빼버리면 과락이 요것도 1과목도 한 70% 나온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약간의 인삼 해가름 시설에서는 산식을 썼으면은 그 산식이 맞았으면 한 8점 정도 이렇게 주었거든요. 이쪽에. 8점 정도를 주어가지고 가락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1차만 하고 2차 이제 접근을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과락이 이렇게 높은 것은 조금 이례적이에요. 좀 이례적인 거. 그래서 이게 근데 보통 6월에 1차를 보고 7, 8, 9, 3개월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합격권에 가기까지는 좀 무리한 시간이에요. 3개월 가지고. 그래서 과락을 막 나올 정도는 아닌데 조금 이제 합격자 연령 현황을 한번 보면은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도 없진 않아요. 좀 있어요. 30대도 있고. 근데 20, 30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보면은 주가 50대하고 60대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쪽에. 거의 태반이 이쪽에 5, 60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과락률을 보면 공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게 과락이 한 70%니까 여기에서 과락 면은 사람이 30% 되는 거거든요. 이 30% 중에서 13% 정도 합격을 했으니까 약 과락 면은 사람 중에서 3분의 1은 합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손해평가사가 절대평가는 절대평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시키거든요. 근데 약간의 상대평가 의미도 좀 가미가 돼 있어요. 좀 조절을 하거든요. 인원수를 좀 조절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도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1,000명 이상 합격을 시켜야겠다 이런 의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과목 시험 문제를 보면 합격을 많이 안 시켜야겠다라고 의도를 하고 문제를 냈는데, 의외로 이제 1과목 6번 평형착과량 부분에서 오류가 나와가지고 합격자가 많아지는 그런 좀 결과가 있긴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합격자 성별은 이제 보면은 성별 하나 또 보면은 여성이 이제 300명 해가지고 한 20% 정도 되거든요. 여성들도 많이 되고, 이 시험에 이제 이 트렌드가 그렇게 잘 잡힌 것 같아요. 이 시험의 주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보면 60대 전후예요. 60살 전후. 정년퇴직하고 60세 전후가 돼버렸거든요. 전후. 예전에 비해서 연령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과락률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공부도 극과 극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한 30% 정도, 한 70% 정도는 이 과락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기거든요. 근데 한 30% 정도는 또 저기하고, 과락은 면하고, 요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학습이 이제는 극과 극으로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혹시 공부를 하셨는데 과락에 나오신 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하고 이게 가르친 사람보다도 스스로가 본인을 더 잘 아니까 내가 학습량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자기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바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 6번 자, 시험 문제를 보면 이 6번 9회 시험 문제 1과목 6번을 15점을 다 주었거든요. 다 주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준 표준 수학량 산출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가입연도 기준이 이게 3년이라니까 이게 3, 4, 5, 6, 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기준 표준 수학량 여기 기준 표준량이 3년하고 4년이 없으니까 요거 할인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 할인 적용하는데 그 기준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준이 없는 부분이 있고 몇 년치를 할인 적용해야 되냐 그게 이제 교재에 명확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첫째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은 이게 만약에 2022년 기준 표준 수학량을 산출한단 말이에요. 기준 표준 수학량.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기준 표준 수학량을 산출하려면 이게 기준 표준 수학량이 뭐 5, 6, 7, 8, 9 2020년도는 이 기준 표준 수학량이 얼마이다. 요게 주어져야 되고 그러면 또 2021년 기준 표준 수학량 살려면 2021년도 새 기준 표준 수학량 있잖아요. 5, 6, 7, 8 요런 것들이 쭉쭉쭉 있어야 되거든요. 매년 기준 표준 수학량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주어져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 2021년도에는 6년치 찾아오고 2020년은 7년치를 찾아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치를 찾아올 거냐. 그러면은 이 조건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5, 6, 7, 8, 9만 딱 주어지면 안 되고 이게 매년별로 주어지던가 아니면은 조건에 줘야 돼요. 여기 하나 조건을 줘야 돼요. 매년 기준 표준 수학량은 동일함. 요런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요런 조건을 줘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에서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거를 문고반이랑 이런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다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5점을. 만약에 이걸 15점을 안 줬다. 15점을 안 주었는데 안 줘갖고 합격자는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 맞춰놨는데 이게 만약에 소송을 가버렸다. 소송을 갖고 가면 100% 져요. 이 문제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이런데 행정소송 가면은 이거 100% 지거든요. 회사가 산업인력관이나 농구원 측이 이거 그래서 점수를 다 준 것 같아요. 다 주고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기준 표준 수학량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사실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거든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모두 다 주어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이제 이 시험의 좀 문제점이라 하면은 다 푸른 사람도 15점. 백지로 낸 사람도 15점. 요런 식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이게 15점을 다 주려면 푸른 사람들한테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반영은 하긴 한 것 같아요. 반영을. 이걸 다 푸른 사람들은 점수를 조금 다른 데서 좀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좀 하고 있는데 무조건 다 15점을 주는 거는 약간의 수험생 간에 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 8번하고 문제 9번인데 이게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식만 정확히 썼어도 8점을 주었거든요. 8점을 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8점을 주고 문제 8번에서 서술행 있잖아요. 이 서술행에서 점수 다 깎았어요.
이건 거의 퍼펙트하게 쓰는 사람이, 완벽하게 쓰는 사람들도 막 8.2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보통 한 12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점수를 주고, 여기서 깎아버렸거든요. 다 상쇄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9번에 점수 준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큰 의미는 없었거든요. 뭐, 당락에 큰 좌우를 했다든가, 그런 건 좀 없었거든요. 문제 8번에서, 여기 점수 준 사람은 여기서 깎아버리고, 이거 점수 안 준 사람은 그냥 요거 좀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제 6번 평년착과량 때문에 그 합격생이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 6번에 그렇게 만약에 저기 15점을 다 주지 않았으면 합격생이 확 떨어졌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보면은. 왜 그러냐면 까락률을 보시면 알거든요. 이 과목 까락률이 70%거든요. 70%인데 만약에 15점을 안 줬으면 합격자는 지금 뭐 반수 이상이나 그보다 훨씬 밑으로 쫙 내려갔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시사점이라면 내년에도 반드시 서술형은 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문제가 지금 계속 3년 연속 지금 저 문제 오류가 있어갖고 15점을 다 주는 거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서술형을 내서 문제를 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서술형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보험 이론 쪽이나 이런 쪽에서 서술형 낼 확률이 많죠. 내년에도. 근데 서술형에서 이제 점수를 여기 내서 이거 문제를 좀 그 합격자는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기 합격시킬 사람은 점수를 좀 더 주고 합격을 좀 떨어질 사람은 좀 점수를 덜 주고 자유자재로 조정하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은 계속 낼 수가 이제 앞으로 서술형은 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고 수험생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인데 이 과목 문제도 너무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계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그 이 과목도 문제 16법은 뭐 가축 있잖아요. 가축 재범에서 요게 저기 있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이용물 처분액 있잖아요. 75% 적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게 요거는 좀 약간 그거 같아요. 문제 16번 같은 경우는 점수를 준 사람도 있고 점수를 안 준 사람도 있고 이게 각양각색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좀 조정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은 75% 적용 안 했는데 점수를 받은 분도 있고 그 좀 원래는 75% 이제 저기 지읒 금액을 주었으니까 75%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특징이 보면은 그 풀이 과정하고 답이 딱 맞으면 예전 같으면 작년 같으면 뭐 0점 아니면 5점 이렇게 주었는데 풀이 과정이 맞으면은 뭐 답이 조금 틀렸으면 4점 준다든가 5점짜리도 그런 식으로 좀 채점을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보고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합격자를 조정하는데. 그래서 이 과목도 내년에는 이제 약간 서술형도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약간은 이제 이 과목도 서술형도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산 문제가 준데 이 과목은 70% 이상의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서술형도 약간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이게 맞아요. 이 공부 학습량하고 비례해서 합격 결과가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예외적인 분들은 좀 있어요. 예외적인 분 몇 분 있는데 한두 분이 아니라 몇 분 있는데 거의 이제 학습을 많이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봐버렸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운이 없었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학습량에 비례해서 시험에 다 합격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 공부를 하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3, 4개월 하시면은 전체적인 거 이해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풀이 가능한데 3, 4개월이면 이제 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숙달을 시험 시간이 2시간이니까 숙달을 해야 하거든요. 숙달을 해서 시간 안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안에. 요게 안 돼요. 3, 4개월간은 굉장히 숙달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요 시험의 결정적인 키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니까 모의고사 같은 걸 봐가지고 시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2시간 안에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봐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숙달을, 이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 키 합격하는데 하시는 숙달을 시켜야 돼요. 숙달을 시켜갖고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 키예요. 이 시험 합격하는데.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에 반드시 그렇게 꼭 연습을 해서 숙달을 시켜라. 저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답을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내가 채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드백 하시는 분들 전부 합격했어요. 이번 시험에. 제가 한 20명 가까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분 다 합격했어.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런 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멘탈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손도 느리고 계산기 사용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고사 보고 시간 안에 풀어보고 하는 연습을 꼭 하셔라. 거기서 시험 당락을 굉장히 좌우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좀 까다로운 시험이에요. 좀 까다로운 시험.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공부 안 하다가 하시려면은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니까 암기도 잘 안 되고 숙달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당부를 좀 말씀드리면은 암기상 같은 거 있잖아요. 1과목에서 보험 이론이나 인수 제한 같은 거, 보험 기간 같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매년 나오는 부분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걸 시간 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짜투리 시간에. 그리고 1과목도 이해를 해버리면 학습량이 확 줄어요. 확 주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있으면 돈 아끼지 말고 그거 과감히 뜯어버리세요. 뜯어버린다든가 아니면 프린트를 하세요. 조그마하게 좀 앞뒤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뭐 소책자 모양으로 찍기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항상 호주머니가 갖고 다니면서 커피숍 가다 커피 마시면도 한번 보고 차 마시면도 한번 보고 잠자기 전에도 한번 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싹 그거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책상에 있을 때는 계산 문제, 풀이 문제 있잖아요. 요런 거 위주로 공부하고 그 암기사항 같은 거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암기도 부담이 확 줄 거예요. 좀 하는데. 아무튼 요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 올해 58점 맞았고 59점 맞았으니까 내년에 공부 조금만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다 잃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그리고 여러분들 58점 59점 이렇게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60점 맞으신 분들하고 58점이나 59.5 막 이렇게 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떨어진 거예요. 그냥 공부가 좀 덜 됐다고 보고 점수 조정을 해갖고 떨어진 거거든요. 약간 점수 조정을 해요. 조정을.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시험 결과는 정확히 나왔어요. 학습량하고 비례해서 그대로다. 내가 공부할 때 이 사람 합격하겠다 싶은 사람들 다 합격을 했고 저 사람 좀 부족하겠는데 저 기간이나 저 정도 공부로는 양으로는 좀 부족한데 하면 좀 안 되고 다 그랬더라고요. 원래 그게 맞아요. 그게 맞고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조절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예외적인 분. 저분은 꼭 합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좀 떨어지신 분도 있거든요. 뭐 시험을 좀 잘못 부분 봐서 그러겠죠. 어떻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서술형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채점을 하면 다 조정을 하거든요. 점수 조정을. 그래서 요번에 9회 때 보면은 말썽이 안 나게 하려고 공부가 좀 됐다 싶은 분들은 다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400명 정도 맞췄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문제, 이 출제 당국에서도 굉장히 시험 보는 데서 주관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오류 없이 출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류 없이 하는 거. 근데 이 시험이 문제가 뭐냐면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교수도 없고 학자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은 전부 강의한다고 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할 사람이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시험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출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가서 독자적으로 창의롭게 문제를 못 내요. 죽어도 못 내요. 그거는 제가 확신해요. 저도 맨날 공부도 하고 문제도 내고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 달 정도 문제 안 풀고 그러면 감이 떨어지고 가물가물해요. 이거 내가 문제 만들었는가 그러거든요. 근데 하물며 시험 합격한 지 몇 년 된 사람들이 느닷없이 가서 출제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문제들을 참고하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벤치마킹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베끼지는 못할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는 베끼지 못하고 시중 문제집 있잖아요. 시중 문제집을 구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벤치마킹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시중 문제 중에서 어떻게 상급 문제, 중급 문제, 하급 문제 한 3군데치나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보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뭐 완전 상은 아닌데 시중 문제 한 3군데 정도치는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대로 내진 않고 그 문제 패턴이나 유형 같은 거 보고 이렇게 그걸 벤치마킹해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저기를 해요. 오류를 내거든요. 그렇게 보고 베껴도. 그리고 본인들이 창의력으로 죽어도 못 내요. 창의력으로 낸다고 내다가 다 오류 내놓거든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문제집 같은 거 여러분들이 신중히 잘 선택해서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 제가 폄하는 안 할게요. 이런데 하도 강의도 하는 데도 많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다른 강의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좋네, 나쁘네, 그걸 제가 평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학원 강의나 그다음에 인터넷 유료 강의나 이런 것들 잘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다. 혼자 공부하기는 좀 힘들어요. 혼자 공부하기는 좀 힘들고 한 번은 들어야 돼요. 한 번은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혼자 공부해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를 해요. 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혹시나 이제 내년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당부 말씀드리면은 보던 것만 계속 보면 안 돼요. 다 잃어버리고 리셋을 한번 시키세요. 리셋을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공부 좀 해놓으면은 예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만 계속 보면서 해독수 50회 했네, 100회, 100회, 30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업무방법서 같은 거 보는데 여러분들이 10회독, 20회독 해독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꼭 알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서브노트나 암기노트 같은 거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갈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당사자가 시험 보러 가는데 그 서브노트를 남이 만들어주면 거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본인들이 공부하다가 요건 암기가 안 되고 중요한데 암기가 안 돼. 꼭 알아야 할 것 같다. 요거는 이렇게 써머리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가서 시험을 써내야 되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들이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수험생이 직접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은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데까지가 강사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 이유는 수험생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차는 지금까지는 통과 의뢰 수준이거든요. 지금 1차 가지고 떨어쳐야겠다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올해 정책 기조가 바뀌면 모르는데 그냥 형식상 보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1차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한 60점 충분히 넘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9회까지 1차는. 근데 이제 10회 때부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는 한 2달 전에 공부 준비해도 충분하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부터로 이제 조금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혹시 아쉽게 이번에 합격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한 1, 2주 더 쉬었다가 바로 공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 9회 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살피고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